62살에 알았다. 노후 준비 완벽한 사람들의 한 가지. 나 이제 뭐하고 살지? 퇴직하고 첫 월요일 아침 깨어난 나는 잠시 멍해졌다. 몇십 년 동안 매일같이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탓일까? 습관처럼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주는 허무함은 생각보다 컸다.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다 출가해 집은 텅 빈 느낌이었다. 서글픈 마음에 TV를 틀었더니 거기선 또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퇴직 후에도 매달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 같은 자막이 흘러나오는데 그때 문득 깨달았다. 저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대체 뭘 한 걸까? 나도 30대, 40대엔 노후 준비 얘기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막연히 연금이야 있겠지, 퇴직금으로 버티면 되겠지 하며 대충 넘어갔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회사란 울타리 밖에서 버티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냉정한 일이었다. 1. 현실 사례 퇴직 후 3년 만에 무너진 K부장 이야기. 내가 아는 K부장님은 퇴직 전까지 팀원들에게도 유명한 워커홀릭이었다. 밤 10시 이전에 집에 가는 법이 없었고 성과도 좋았다. 퇴직하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늘 큰소리쳤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했다. 처음 1년은 모아둔 퇴직금으로 버텼지만 2년째부터 적금만 깨먹게 됐다. 3년째 생활비가 모자라자 사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고 결국 다시 경비 알바를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하고 휴게실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그가 내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그냥 작은 월세라도 받는 원룸 하나 사둘 걸. 주식, 펀드 이런 거 다 떠나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초라하진 않았을 텐데. 이 현실 사례 은퇴 후에도 행복한 H과장의 비밀. 반대로 H과장님은 늘 겸손했지만 철저했다. 술자리에 가면 늘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퇴직 후 내 용돈 정도는 내 부동산에서 나오게 만들 거야. 실제로 그는 40대 중반에 작은 빌라 하나를 전세 끼고 사뒀다. 퇴직할 때쯤 전세가 빠지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매달 7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누군가는 그거 겨우 70만 원이냐고 하겠지만 H과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한 달에 70만 원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게 어디야. 어쩌면 내가 평생 받을 연금보다 든든해. 게다가 그는 주말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스마트폰 교육 봉사도 나간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만족감 그리고 용돈 이상이 나오는 월세 수입이 그를 누구보다 자유로운 은퇴자로 만들어줬다. 3. 현실 사례 62세에 뒤늦게 깨달은 엘상무의 고백. 마지막으로 엘상무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대기업 상무까지 지냈지만 은퇴 후 공허함과 불안이 컸다. 그동안 월급이란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기에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 퇴직 후 1년간 멘토링, 강연, 컨설팅 등으로 소득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결국 몸이 움직여야만 가능했다. 그러다 62세가 되던 해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노후 준비 완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더라. 자산 규모가 아니야. 내 통장에서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는지가 진짜였어. 그는 지금 전세 살던 집을 매도해 소형 오피스텔 2채를 샀다.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월세를 받는다. 매달 90만 원 남짓이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이 해결된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그는 말했다. 전문가 인사이트 노후 준비 완벽한 사람들의 한 가지.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퇴직 후 삶을 지탱하는 건 자산 규모가 아니다. 당장 10억, 20억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을 생활비로 조금씩 깎아먹는 구조라면 언젠가 바닥을 보게 된다. 반면 매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끊임없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자유롭고 당당하다. 설령 그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부동산 월세 소형 오피스텔, 원룸, 상가 등 안정적인 월세 수입, 배당 투자, 배당주, 배당 ETF, 리츠 REITs 등으로 분산 수익.
노동소득 유지 강의, 컨설팅, 파트타임 등 건강이 허락되는 한지소. 물론 각 방법엔 리스크가 있지만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설계한다는 생각 자체다. 퇴직 전까진 월급이 현금 흐름이었지만 퇴직 후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내 월급이 되어야 한다. 마무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62세에 깨달은 엘상무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흐름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40대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50대라면 더는 미루지 말고 하나라도 시작하자. 60대라면 적어도 당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소득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아, 그때 조금만 더 준비해 둘 걸. 이 후회를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만의 퇴직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62살에 깨달은 노후 준비 완벽한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62살에 깨달은 노후 준비 완벽한 사람들의 한 가지 이야기에 이어 이번엔 전문가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퇴직하면 연금과 퇴직금, 저축으로 노후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방법만으로는 절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으로 월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기본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퇴직금도 보통 23억 수준이지만 이를 매달 생활비로 쪼개 쓰면 1015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이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갑작스런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내 월급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겁니다. 구체적 현금 흐름 만들기 방법 1. 부동산 임대 수익. 부동산은 가장 대중적인 현금 흐름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소형 오피스텔, 원룸 등을 매입해 월세를 받는 방식이죠. 구체적 사례. 서울 근교에 1억 5천만 원짜리 원룸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연간 월세 수입은 72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해 두고 이자는 별도 수익, 월세 수입은 바로 생활비 보탬이 되죠. 팁. 투자 전 반드시 시세, 임대 수요, 관리비,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예를 들어 관리비가 높거나 공실 기간이 잦으면 실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이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주의사항. 부동산 투자에는 단기 유동성 부족, 공실 위험, 가격 변동 위험이 존재해요. 특히 은퇴 후 큰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 기억하세요. 구체적 현금 흐름 만들기 방법 2. 배당 투자. 배당 투자는 주식이나 리츠 REITS를 사서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연금과는 별도로 매달 또는 분기별로 들어오는 수익을 만드는 거죠. 구체적 사례. 1,000만 원을 연 배당 수익률 4%짜리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연간 40만 원, 월 평균 약 3만 3천 원 정도가 꾸준히 입금됩니다. 여기에 복리 효과와 추가 투자로 꾸준히 규모를 키워가면 10년 뒤에 매달 10만 원, 20만 원 수준까지도 올릴 수 있죠. 팁. 배당주는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고배당률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면 기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니 재무 상태와 성장성도 꼭 살펴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식 배당금은 주가 변동과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이 큽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만으로 전 재산을 굴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내 일부로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구체적 현금 흐름 만들기 방법 3. 노동 소득 유지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려 하지만 노동 소득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 사례. 퇴직 전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 씨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서 주 3일 강의와 컨설팅 일을 하며 월 100만 원가량을 벌고 있어요.
이 수익은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팁. 자신이 가진 전문성, 경험을 살려 강의, 멘토링, 자문 등을 계획해보세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활용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 노동소득은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체계적 준비 없이 갑자기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핵심은 조기 시작과 복합 전략. 이런 현금 흐름 만들기 전략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성공의 절반 이상입니다. 40대, 50대라면 당장 지금 시작해야 하고 60대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부분부터 천천히 손대보는 게 좋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 가지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복합 전략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월세, 배당, 투자, 적당한 노동 소득이 섞이면 위험은 분산되고 수익은 안정화됩니다. 마무리하며 요즘은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후 준비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은퇴 설계 상품들이 많아졌지만 결국 내 손으로 만드는 현금 흐름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는 없습니다. 누구나 62살에 깨닫는 후에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이라도 떼보시길 추천합니다. 내 월급을 내 손으로 만든다. 이 간단한 문장이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